네, 사상 최악의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배후로 지목된 압델하미드 아바우드가 경찰의 검거 작전에서 사망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민이 살해당하자 IS 격퇴 작전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속보,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3일 파리 연쇄 테러를 기획한 인물로 알려졌었는데 이 아바우드가 사살이 됐다고 프랑스가 밝혔죠. 예, YTN을 비롯한 문제 국내 언론이 이제 모두 큰 뉴스로 다뤘죠. 그래서 모로코계통의 모로코 출신의 이민 2세대로 추정했는데 27살인데 당시 어제 이 날짜로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이었죠. 프랑스 보안 당국이 아파트를 급수해서 4층에서 서너 시간 동안의 총격 과정을 보죠. 총알을 무조건 5,000발이나 쐈다. 그때 네. 나중에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있었는데 DNA 확인을 해보니까 아바우드였다. 그래서 어제 프랑스 검찰 당국이 공식으로 밝힌 거죠. 네, 자, 이 아바우드가 외신들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10대 때 이제 부모가 모로코에서 벨기에로 이민으로 와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자식을 굉장히 잘 키우려고 했는데 본인 네. 10대 때 굉장히 비행 청소년 생활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벨기에 한 명문고등 굉장히 사교육 사립 고등학교로 또 보냈는데 여기도 1년 다니다 중퇴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이 지하디스트에 빠져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급진화 테러리스트로 변모를 해서 이번에 이런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IS의 지도자로 불리는 바그다디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테러와 관련해서 불안감도 증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IS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라크 안에 있는 우리나라 건설 현장을 테러하려고 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어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네. 외교부에서 공식으로 확인했죠. 이게 이제 이른바 증강과 찌러지의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 네. 아니다라고 외교부가 사실은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르빌라에서 70km 떨어진 곳에서 13명이 체포됐었다. 이 체포설도 아닌 거로 확인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주변이 이제 IS 세력들이 좀 활동하는 지역이라서 우리 이제 건설회사라든가 우리 이 외교부 그리고 그쪽에 주방위군하고 해서 이 경계는 계속 강화하는 거로 이렇게 외교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IS가 앞으로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테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죠. 예, 어제 동영상이 공개됐죠. 이렇게 이 폭탄 벨트를 놓는 모습에 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모습도 보여주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백악관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6분짜리 동영상도 공개를 했고요. 근데 CIA에서 밝혔죠. 아무래도 이제 이 상징적인 것인데 이탈리아 측의 이제 테러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캐톨릭의 좀 상징 중에 하나인 베드로 성당이라든가 밀라노 대성당 이런가를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하나 주목한 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좀 띄워봐 주시죠. 네, 저 그래픽을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 클링겐달 연구소를 굉장히 테러 관련해서 굉장히 정통 있는 연구소인데 네. 어제 거기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이게 IS가 굉장히 크게 이 맹위를 떨치니까 이른바 이 추종 단체 세력이 현재 한 400여 개 최소 잡은 게 한 400여 개 된다. 그런데 네. 이제 이 랜드 연구소 보고서 내용도 이제 주목해봐야겠는데 작년 6월에 IS가 칼리프 제국이라고 국가를 선포했어요. 그때 이제 시리아나 리비아에 걸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영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방의 공격을 해서 줄어드는 만큼 자기들 국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서방에 대한 테러를 강화하겠다라고 어제 랜드 연구소가 이런 보고서도 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거해서 CIA가 이제 계속 이 국제사회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했죠. 네. 자, 국제사회 지금 대테러 전쟁도 가속화되는 느낌인데 어제는 또 IS에 납치됐던 자국민이 처형됐다고 중국 당국이 밝히면서 이 IS와의 전쟁에 중국도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부 외신 보도는 중국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런 반테러, 대테러 작전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자국민이 죽으니까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이던 중국 국가주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요. 중국 여러 가지 단체에서 법적 처벌을 하겠다. 그런데
중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이 2014년 시진핑 체제 중에 책임대국, 우리도 이제 G2라고 하니까 거기에만큼 역할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면 중국은 이 프랑스나 미국 주도하에 이런 그 응징에는 아마 참여를 안 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프랑스나 미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와서 네. 공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추후 논의를 하겠지만은 그 홍레이 대변인도 그래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법적 처벌을 하겠다라는데 이 용어가 국제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선을 일정 정도 긋고 그렇지만은 응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네. 중국이 뭐 그동안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세우긴 했었는데 그다지 뭐 소극적이진 않았던 걸로. 예, 그렇게 네. 일본론 뭐 그렇게 보고 합니다. 사실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그 9.11 테러에 미국에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 입장을 동조해 준 게 10년, 15년 전에 사실 중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9.11 테러 이후로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카에다들이 주동이 됐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위치를 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가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을 접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데 이제 정보 시설들을 설치를 자발적으로 해서 네. 거기서 정보를 위해서 미국에 전달해 준 사례도 있고 중국 국내법에 그 당시에 테러 관련 단체들 금융 동결을 했고 그래서 중국이 어떤 뭐 국제 문제에 있어서 내정 간섭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는 실제 그 냉전 때는 그랬지만 탈냉전 위해서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뭐 프랑스가 그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을 예.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밝힌 내용이 테러범들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테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화학무기 금지 협약 기구라고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데 이 겨자가스를 사용했다. 이 겨자가스를 영어로 설퍼 머스터드라고 하는데 이게 1차 대전 때부터 이게 금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포하고 온몸에 고통을 주고 물집이 생기고 네. 그런데 실제 IS가 몇 달 전에 사용을 한 거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휴대하기도 굉장히 작은 양으로 수천 명의 희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탐지조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조한 기자와 함께 파리 테러 관련 속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